뉴질랜드 통계청은 어제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물가 인상폭이 평균적으로 0.9% 상승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광둥성에 주하이를 잇는 대교가 오늘부터 공식 동행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어제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물가 인상폭이 평균적으로 0.9% 상승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름값은 5.5% 인상으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그 외의 모든 물가 인상률은 지난 5년간 가장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중 보험료는 4.4%, 주택 렌트 비용은 0.4%, 새 주택 가격은 1.3%로 인상됐으며 전기세와 그 외의 비용은 0.1%로 인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 수용된 호주행 난민들을 뉴질랜드로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신다 아던 총리는 나우루 난민들이 호주로 입국할 가능성이 차단된다면 이들이 뉴질랜드 정착을 허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오래전부터 호주행 난민의 입국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모든 것은 호주 연방정부의 입장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트 모리슨 호주 연방총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뉴질랜드는 여성과 아동들이 우선시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난민 보호 시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과 같이 그와 동일하게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호주 연방정부의 소식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오랫동안 난민 입국을 반대하고 있으며 난민 입국 법안이 통과되면 입국 자체가 쉬워져 뉴질랜드와 호주 시민들이 쉽게 양국을 출입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이 정권이 교체된 지 처음으로 최근의 정치 여론조사에서 노동당보다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한뉴스의 콜마 브룬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이 3% 상승한 45%, 국민당이 2% 하락한 43%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당은 1% 상승한 7%였으며 뉴질랜드 제1당은 변동 없이 5%를 유지했습니다. 총리로서 제신더 아던은 42%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7%로 하락한 사이먼 브리지 국민당 당수보다 커다란 격차를 보였습니다.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 의원은 5%로 사이먼 브리지 국민당 당수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미리 로주의 사건이 발표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클랜드 교통당국은 많은 문의에 따라 테아타트 스티우스의 거주 지역에 자동차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T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상자와 부상자 수를 다가오는 10년 안에 6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교차로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 AT는 시티센터의 자동차 도로에 한해 최고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도자 그리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체적으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다음 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T 관계자 란디어 가만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오클랜드 도로 위에서 사상자가 48명에서 64명, 그리고 중상을 입은 부상자가 438명에서 749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하며 우리는 걸어다니는 사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 혹은 자동차 운전자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노동자의 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사기범에게 협박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사기범들은 컴퓨터에 달려있는 화상 카메라를 해킹해 피해자들이 방문한 사이트와 피해자의 얼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상금은 $1,700에서 32만 달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온라인 사기범 항의는 지금까지 506건으로 밝혀졌으며 뉴질랜드 사이버 수사팀은 이번 특정의 사기는 현재 정확한 숫자를 발표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수가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수사팀은 이러한 사기를 피하려면 수상한 이메일은 열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상되는 세금으로 인해 뉴질랜드 중소기업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Z는 전 격리부장인 캐머런 바그리는 중소기업의 경제력 영향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운영이 잘 돼야 하지만 세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감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문위원회는 2019년 경제 예산을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한 경제 전문의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이 안건에 대해 더 조사를 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캔터베리 지방이 어제 폭염을 보였지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캔터베리 일부 지방에서는 기온이 10월 평균 온도보다 8도나 높은 26도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남섬에서의 이러한 높은 기온은 앞으로 비가 오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트 서비스는 할랭 전선이 오늘 늦게 남섬 하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더니든의 기온은 오늘 밤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할랭 전선은 이번 목요일 남섬의 나머지 지역과 북섬의 하부 지방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스본과 같은 북쪽 지역의 기온을 6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트 서비스는 차가운 공기가 상당량의 비를 특히 목요일 남섬에 내리게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웨스틀랜드의 일부 지역은 폭우가 예상되나 극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의 기온은 불안전한 상태로 예상됩니다. 왕가레이와 오클랜드 사이에 저가 항공편을 제공하려는 오클랜드 항공사는 운항 시작 날짜를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스카이 항공사는 어제 10좌석의 브리턴 노먼 아일랜드 항공기를 이용하는 $99 항공편의 운항 시작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의 케이스 맥켄지 공동 소유주는 마지막 순간의 장애로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지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중국 본토의 주하이를 잇는 세계 최장 길이의 해상대교가 어제 개통했습니다. 오가는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면서 이 지역의 발전과 경제가 획기적으로 변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광둥성의 주하이를 잇는 강주아오 대교가 오늘부터 공식 통행을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개통식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 중국 남부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는 다리가 완성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부실 공사 논란이 한때 일기도 했지만 9년 만에 완공된 이 다리는 각종 건설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55km에 달하는 길이는 우리 인천대교의 3배에 달합니다. 교량을 지탱하기 위해서 2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는 한편 그 사이에는 6.7km의 세계 최장 해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용된 철골은 42만 톤, 에펠탑 60개를 지을 수 있는 양입니다. 통행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면서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중국 본토의 지리적 경제적 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했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행보는 파격이었습니다. 아랍 전통 복장 대신 간편한 옷차림으로 애플과 구글 본사를 찾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여성 인권 신장과 경제 개혁 추진은 정상 국가를 향한 의지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언론인 카슈쿠지의 참혹한 살해 실상이 드러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왕실 책임은 쏙 빼고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져 우발적으로 사망했다는 어설픈 사우디 정부의 발표에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어제 개막된 사우디판 다보스 포럼에는 미국 재무장관과 IMF, 세계은행 총재, JP 모건 CEO 등 유력 인사들이 속속 불참을 선언했고 삼성전자도 불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방인 미국의 대통령도 사우디에 대한 제재에는 신중하면서도 기존의 신뢰는 거둬들였습니다. 사건 조사에 열세를 진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의회 긴급 발표를 통해 가스쿠지의 살해는 철저히 계획됐고 현장 요원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며 사우디 왕실을 겨냥했습니다. 레리 크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각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월 말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확인하면서도 미중 무역 전쟁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크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이 아르헨티나 부에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시 만날 것이라면서 양국 간 진행 중인 무역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은 G20 정상회의 정식 개막일 하루 전인 11월 29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의 요구 사항들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면서 지적재산권 탈취, 강제적 기술 이전, 농산물에 대한 관세 문제 등을 포함 기본적인 원칙과 통상 규칙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유리 우사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현지 시간 23일 푸틴 대통령과 방러 중인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면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방러 기간에 볼튼 보좌관과 러시아 대외 및 군사정치팀 인사들과의 협의에서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 기간에 파리에서 미러 정상이 회동하는 데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대통령은 볼턴과의 면담에서 이 합의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준안 처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는 남북 간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 내용이 담겼으며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와 각종 군사 연습 중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위탁기관이 문을 닫자 직원들 대부분을 재고용했습니다. 특히 재고용된 채용 비리 의심자 가운데는 공단 전 현직 간부의 자녀와 친인척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으로 올해 6월 문을 닫게 되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검정원 직원을 재고용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노조가 검정원 직원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노동부가 6월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채용 과정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상시 검정 업무에 차질이 예상돼 인력을 시급히 확보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산업인력공단의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었습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와 현장 CCTV를 정밀 분석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성수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PC방에 갔고 동생과 범행 전 따로 연락한 내역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CCTV 영상은 전문기관 3곳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김성수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과거 행적에 대한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7년 전엔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또 2009년엔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 그 뒤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수협이 어제 구시장 철거를 위한 4번째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철거에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집행을 막으며 반발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2016년 3월부터 신시장 영업을 시작했지만 일부 상인들이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구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수협은 철거 집행 방침을 밝히고 상인들의 자진 퇴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수협 측은 일부 상인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철거 반대 상인들은 구시장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수협 측의 명도 소송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협은 앞으로도 노후시설물 철거와 영업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는 지난주 서울 대교구청에서 서울 카톨릭 여성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미투운동 그 변화와 연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미투운동의 과제로 피해자 증언의 중요성과 구조적인 개선 노력, 그리고 이를 시정할 정부의 역할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헌법상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고 10년째 미뤄져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소속 장경욱 아론 신부가 쿠바의 수도 아나바에서 약 30km 떨어진 산호세 지방에 성 베네딕토회 오틸리아 연합회 직속 수도원인 산호세 주님 공현 수도원을 건립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08년 쿠바에 진출한 성 베네딕토회는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정부 이후로는 사실상 쿠바에 진출한 유일한 수도회입니다. 아직 척박한 쿠바 땅에 지난해 3월 첫 발을 내디딘 장 신부는 필리핀에서 파견된 동료 사제 쿠바 수사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조구가 되고 있습니다. 199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쿠바 3억 방문 이후 쿠바 사회주의 정부와 쿠바 교회의 관계는 차츰 호전됐지만 신앙의 대물림은 사실상 끊어진 상황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5원 6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3원 1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8원 2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나 저녁에는 약간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향임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먼저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 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수를 거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0번이나 카톡 아이디 KCR 1046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브스포츠에서 주관하는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동네 한바퀴는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동네 주변 리저브나 파크를 걷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11월 2일 금요일에는 자전거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니 꼭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에는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지 경험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과 문의는 메리안 전화 415-4964번이나 모바일 022-6424-8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노인복지 서비스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노인복지법인 행복누리에서는 한인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노인복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연금, 주택, 메디칼 알람, 장애수당, 그리고 노인성 질환 정보와 그로 인한 각종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문의는 09-2711-949 또는 모바일 021-212-688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